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강남 백화점 유리문 앞 며느리가 노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을 먼저 느끼시겠습니까? 주인공 박말래 64세 죽도시장 생선 좌판을 30년 지켜온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칼을 갈고 손비린내를 품은 채로 아들을 키운 그녀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말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틈으로 겨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반복한 일상, 칼을 갈고 장화를 신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시장 안 가셔도 돼요. 며느리 유수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이었어요. 말레는 칼을 놓지 않은 채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오늘 정갱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쉬셔야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수진의 눈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쓰러움일까요? 아니면 조급함일까요? 말레는 며느리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태호도 승진했고 제가 블로그 수익도 좀 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굳이 그렇게 힘든 일 안 하셔도. 말레의 손이 칼자루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수진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보태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비싼 향수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향수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래도 난 가야겠어. 단골들이 기다려. 말레가 장화를 신으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세요. 제가 뭐든 해드릴 테니까.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사람을 상대해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래, 알았어. 말레는 장화를 다시 벗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말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릴 때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죽도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큼했어요. 생선 비린내와 채소 흙냄새가 뒤섞인 말레에게는 가장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말레 언니, 늦었네? 옆 자판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좀 일이 있어서. 말레는 평소처럼 생선을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갱이, 고등어, 갈치. 손에 닿는 생선들의 차가운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시장에 있지. 지금 바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명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거실에 수진과 아들 태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앉아요. 태호의 목소리도 어색했습니다. 말레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말레가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수진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장을 넘겨보니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하려고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레의 눈이 서류 위의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많고 법률 용어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무슨 복잡한 일이 있다고? 통장 관리, 카드 사용, 이런 것들이요. 어머니가 실수로라도 사기 같은 걸 당하면 안 되잖아요.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말레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건 처음이야.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다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하셔야 해요. 은행에서 마감이 있거든요. 마감? 말레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말레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춘자 언니였어요. 춘자 언니? 어쩐 일이야? 춘자는 거실로 들어서며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 중이었구나. 나중에 올게. 아니야, 괜찮아. 말레가 일어나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춘자의 눈이 탁자 위의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레와 눈을 마주쳤어요. 말레야, 나 좀 보자. 춘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말레는 고개를 끄덕이고 춘자를 따라 부엌으로 갔어요. 말레야, 조심해. 춘자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뭘? 그 서류.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말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옆집 김 씨도 비슷한 일 당했거든. 아들 며느리가 좋다고 해서 도장 찍었다가. 춘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와요. 은행 사람이 기다려요. 말레와 춘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춘자의 눈에는 걱정이, 말레의 눈에는 혼란이 어려 있었어요. 말레야, 내가 함께 가줄까? 춘자의 제안에 말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수진이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늦어요. 수진아, 이거 정확히 뭔지 다시 설명해 줄래? 말레의 질문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잖아요. 그냥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복잡한 법률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믿음. 그 단어가 말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그래도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말레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짜증? 아니면 조급함? 그 순간 말레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카드가 안 되네요? 은행 창구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말레는 ATM 기계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흘 전 그 서류에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재촉했고 태호까지 나서서 설득했거든요.
엄마를 위한 일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드였어요. 평소 쓰던 체크카드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명의자 요청으로 사용 정지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명의자 요청?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데 말이죠. 어머니, 실수로 정지 신청이 들어갔나 봐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카드는 풀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카드는 언제 되는 거야? 아, 그거요? 어차피 제가 필요한 거 다 사드리니까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수진의 대답에는 전에 없던 퉁명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 열쇠였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니 열쇠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현관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수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자물쇠 바꿨어요. 왜? 보안 때문이요. 요즘 빈집털이가 많다고 하던데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꿨어요. 더 안전해요. 수진이 새 열쇠 대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수진아, 번호가 안 눌러져. 아, 깜빡했네요. 태호가 바꿨어요. 새 번호는 924예요. 말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924, 수진의 생일이었거든요. 왜 며느리 생일을 집 비밀번호로?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편함이었어요. 30년 동안 자신 앞으로 오던 각종 고지서, 은행 명세서들이 갑자기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체국 실수인 줄 알았어요. 수진아, 전기요금 고지서 못 봤어? 아, 그거요?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다 관리해요. 어머니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확인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는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태호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두는 게 어때?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왜? 나이도 있고 힘드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벌어서 괜찮으니까. 나는 일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래도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말레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호는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그런데 댓글에 엄마가 아직도 생선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미지가 좀. 태호의 말을 들으며 말레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지? 자신의 30년 생선 장사가 며느리의 블로그에 방해가 된다는 뜻일까요? 태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힘들어해서 수진이가 힘들어한다고? 그때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누구랑 통화해? 아니,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수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말레와 태호의 진중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어요. 시장 일 얘기죠? 어머니, 정말 그만두세요. 태호 회사에서도 좋게 보지 않아요. 회사에서? 네. 요즘은 가족 배경도 신경 쓴다고 하거든요. 특히 임원 승진할 때는. 수진의 말에 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미래. 그들의 미래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된 것은 새벽 4시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대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집을 둘러봤어요. 정말 자신의 집일까요? 열쇠도 없고 카드도 없고 우편물도 오지 않는 이 집이.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깜빡하고 놓고 간 걸까요? 말레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달빛에 비춰보니 부동산 계약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말레의 숨이 멎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계약 당사자란에는 임차인 유수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는 바로 이 집 주소였습니다. 전세? 이 집을? 자신이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며느리가 전세로? 말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레는 재빨리 종이를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 불을 껐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물 좀 마시려고. 아, 그러세요. 수진이 거실로 와서 테이블을 확인했습니다. 종이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은행에 가야 해요. 까치요. 은행에? 또 무슨 서류를 들고 나올까요? 말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말레도 나름대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옷이라 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했어요. 은행으로 가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왜? 내일인데 내가 물어보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는 말. 요즘 수진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하니 직원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말레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요. 담보대출? 말레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담보대출이 뭐야?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예요. 우리 집을? 네.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신청하셔야 해요. 말레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힌다고? 잠깐,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설명드렸잖아요. 언제? 나는 못 들었는데? 직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혹시 상의가 더 필요하시면 다음에 오셔도. 아니에요. 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깜빗하신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거든요. 그 순간 말레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할머니 진짜 미쳤나 봐. 강남 백화점 입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하나둘 그들을 향해 돌아왔어요. 바로 전날 은행에서 일이 터졌거든요.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수진이 서류를 밀어붙였지만 말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대출받을 생각 없어.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어요. 은행 직원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상의하시고 다음에 오시는 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마음을 정리하실 거예요. 수진이 말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수진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잘해준 게 이거였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어머니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수진일까요? 수진아,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건 저희 일이에요. 내 집을 담보로 잡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블로그가 잘 되니까 더 키우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사업, 블로그. 말레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집을? 어머니, 성공하면 다 갚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좋은 곳? 말레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로? 요양원이요. 요즘 시설 좋은 데가 많거든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말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구나. 수진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말레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은행을 나서는데 수진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일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의 잔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어가는 내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요. 왜? 제 블로그 촬영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레는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조르자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말레를 입구 근처에 세워두고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세팅하고 각도를 맞추고. 자, 어머니. 이쪽 보세요. 말레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화려한 백화점 입구에서 자신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수진이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라, 저렇게 서라, 미소를 지으라. 그런데 갑자기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어제 은행에서 왜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당연하죠.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여기서 왜 그래? 사람들이 보잖아. 보면 어때요? 어머니가 잘못해놓고.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말레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것은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수진의 절규 같은 소리와 함께 말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 저기 좀 봐.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진 찍어야겠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레는 당황해서 수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진은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수진아, 나. 안 나요. 어머니가 고집만 부리시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래?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상 찍고 있어?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기가 있으셔서. 치매? 말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수진이 말레를 진정시키려 할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마치 정말 치매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할머니 진짜 미쳤나 봐. 결국 수진이 터뜨린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수진은 나중에야 그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한참 후에야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말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태호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태호가 휴대폰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 백화점에서의 그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 현장. 이게 맞나요?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호가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진짜 너무하네. 저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 표정 봐.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저 며느리 신상 털어야 한다. 블로그 하는 사람 아닌가? 수진의 블로그가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협찬을 주던 업체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수진 씨, 죄송하지만 이번 협찬은 취소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연락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수진의 블로그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태호도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했어요. 태호야, 너희 집 일 인터넷에 났던데? 아니, 그게 요즘 가족 문제 민감하잖아. 조심해.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말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레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넌 나를 치매 환자라고 했어. 사람들 앞에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며칠 후 인터넷 탐정들이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이전 직장에서의 횡령 의혹, 전 남자친구들과의 금전 문제, 그리고 말레야 이거 봐봐. 춘자 언니가 들고 온 서류였습니다. 말레가 서류를 받아들고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등기부에는 말레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말레. 등기부 등본에 적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말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적힌 내용이었어요. 강남구 논현동 513번지. 대지 2000평. 춘자 언니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레야, 이게 정말 내 거야? 말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이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또렷하게 박말레라고. 언제부터 내 명의였대? 춘자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년 전이네. 재개발 이전부터. 재개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말레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죠.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우리 집 근처 땅을 정리한다는데 동의서 같은 거래. 남편의 설명은 대충이었습니다. 말레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될까? 춘자의 질문에 말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춘자 언니, 부동산에 가서 물어볼까? 그래, 그게 좋겠어. 둘은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은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 땅 말씀이세요? 네, 얼마나 되는지 좀. 이야, 이 땅 대박이에요. 지금 평당 3천만 원은 좋게 할걸요? 3천만 원? 말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0평이니까 600억?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강남 한복판이잖아요. 말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600억? 자신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레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왜 그렇게 자신을 조종하려 했는지, 왜 재산관리 위임 계약을 그렇게 서두르려 했는지. 집에 도착하니 수진과 태호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태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응, 잠깐 춘자 언니랑 나갔다 왔어. 말레는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 혹시 논현동 땅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논현동이요? 왜요? 그냥 혹시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는 것 같아서. 태호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알았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고? 언제부터? 한 달 전쯤요. 수진이가 어머니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거든요. 한 달 전, 재산관리 위임 계약을 들고 나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게 알아봤구나. 말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 수진이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던 게 나를 위해서? 말레가 일어서자 수진과 태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내 뒤에서 뭘 했는지 다 알면서. 그때 말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말레 고객님이십니까? 저는 김행김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말레는 당황했어요. 네, 맞는데. 무슨 일로요? 인터넷에서 고객님 상황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상담 드리고 싶은데요. 말레는 수진과 태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자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변호사는 왜요? 내일이야. 말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말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레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카드 정지, 열쇠 교체,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괜찮습니다. 위임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압에 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권한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카드 재발급, 통장 관리 권한 회복,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족들을 집에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내보내다니. 말레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의 집이고 어머님의 재산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내보내야 할까요?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었어요. 벨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벨을 누르세요? 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아, 깜빡했네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깜빡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뭐려? 다 알고 있어. 논현동 땅도 너희가 계획한 것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일부터 모든 권한을 다시 내가 가져갈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좋을 거라고? 누구한테? 말레가 한 걸음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말레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의 규칙이 바뀐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세입자야. 그날 밤 수진과 태호는 밤새 속닥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레는 은행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카드 재발급, 통장 권한 회복, 우편물 주소 변경.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수진과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말레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00억의 주인이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말이죠. 얘기, 좋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규칙을 정한다. 말레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호가 물었어요. 새로운 계약서야.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서명해. 그 계약서에는 말레가 생각해낸 새로운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수진과 태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기. 계약서 첫 번째 조건을 읽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계속 읽어봐. 말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둘째, 생선 손질법 배우기. 셋째, 한 달간 시장에서 실습하기. 넷째, 수진이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해요. 이런 일은 못한다고? 말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럼 나가면 돼. 지금 당장. 태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 심하다고? 말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태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부끄러워했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생선 장사가 내 승진에 방해된다고 했지? 태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면 해봐. 말레가 계약서를 다시 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내 일을 배워봐. 그럼 용서해 줄게. 수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수진아, 일어나. 말레의 목소리에 수진이 비몽사몽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4시. 시장 가야지. 4시요? 너무 일러요. 일러. 이게 내 일상이었어. 30년 동안.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 9시에나 일어나는 그녀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추워요. 추우면 움직여. 일하다 보면 따뜻해져. 죽도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말레 언니, 오늘은 누가 와? 순자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한 달 동안 일 배우러 왔어.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어요. 인터넷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 며느리.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다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일이나 해. 말레가 앞치마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기름때가 묻은 낡은 앞치마였어요. 수진은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뭐? 말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앞치마가 너무하다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입었던 건데? 수지는 할 수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자, 이제 칼 잡는 법부터 배워봐. 말레가 생선 손질용 칼을 건넸어요. 수진이 칼을 받자마자 손을 움찔했습니다. 무거워요. 무겁긴. 이 정도가 뭐가 무거워. 말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갱이의 비늘을 긁어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늘 하나 제대로 벗겨내지 못했어요.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레가 수진의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놀림은 어설프기만 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수진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 베었어요. 괜찮아. 그런 거 하나둘이야. 반창고 붙이고 계속해. 어머니, 너무 아파요. 아프면 조심히 하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손은 비린내로 절여 있고 옷은 생선 비늘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러 가요. 여기서 먹어. 말레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 나는 30년 동안 여기서 먹었어. 주변 상인들도 각자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비린내 나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구역질 나요. 참아. 일하는 사람은 다 이래. 오후가 되자 수진의 몸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말레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손님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저기, 이 생선 신선해? 손님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며느리가 장사하는 거 처음 보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진의 몸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칼질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한 달을 다 해야 해요?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너무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는 30년을 했어. 넌 한 달도 못 견뎌? 말레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불평하지 못했어요. 2주째가 되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생각보다 열심히 하네.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손도 많이 거칠어졌더라. 수진의 손은 정말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매니큐어는 벗겨졌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쁘던 손톱도 짧게 잘렸어요. 거울 좀 보세요. 순자 언니가 거울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손, 생선 냄새가 밴 머리카락. 예전의 우아한 블로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초라해졌어요. 초라해? 이게 진짜 일하는 사람 모습이야. 말레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3주째 수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 수진아.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전 남자친구 민호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오빠, 여기 왜 와요? 내 돈 어디 갔는지 물어보러 왔지. 500만 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레를 바라봤지만 말레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일은 네가 처리해.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돈 안 갚을 거야? 블로그로 많이 벌었다며? 지금은 블로그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때 말레가 나섰습니다. 젊은 양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 아이 시어머니요. 민호가 비웃었어요. 아, 그 유명한 시어머니구나. 인터넷에서 봤어. 말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했나? 수진이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하던데 사실은 할머니가 수진이 돈을 노렸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말레가 한 걸음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 바꿔서 말레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수진이 말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제 문제니까.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 오빠, 돈은 갚을게요. 하지만 여기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라고? 저 할머니가 널 뭘 시키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진짜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네. 생선 장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로. 수진이 말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순간 말레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수진이 말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시장에서의 한 달은 수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끈했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생선 냄새에 절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말레의 목소리에는 한 달 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는지. 수진이 일어나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매니큐어는 진작 벗겨졌고 손톱 사이에는 아직도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차가운 생선 만지는 것도. 말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일로 저희를 키우셨다는 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이 얼도록 찬 생선을 만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런데 불평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불평 안 한 게 아니야. 할 수 없었던 거지. 말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호 아빠 죽고 나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거든. 태호 키우려면 어머니. 그런데 넌 그 일이 부끄럽다고 했어. 태호 승진에 방해된다고.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가족 3명이 오랜만에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많이 달라졌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보다 진짜 사람 같아졌어. 사람 같아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 달 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전에는 좀 허영심이 많았잖아. 블로그 때문에 맨날 신경 쓰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을 보면 알겠어요. 예전엔 이런 손을 갖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말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거칠어졌네. 네. 하지만 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때 말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태호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긴장했어요. 뭐예요, 엄마? 선택하라고. 선택이요? 응.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수진과 태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이제 늙었어.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말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내 재산을 물려받겠지. 그 많은 돈을. 어머니. 하지만 돈만 물려받으면 안 돼. 마음도 물려받아야 해. 마음이요? 일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말레가 일어나서 방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수진과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생각했어. 말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2가지 안이 적혀 있어. 2가지요?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처럼 살면서 내 재산을 물려받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매년 한 달씩 시장에서 일하기. 그리고 번 돈의 10%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수진과 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번째는 지금 당장 나가는 거야. 그러면 각자 1억씩 주고 끝. 1억. 600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선택해. 일주일 생각해보고. 그날 밤부터 수진과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뜻은 알겠는데. 매년 한 달씩 시장에서 일하는 거, 너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태호가 망설였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것도 있고, 사실 자신이 없어. 수진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이 한 달이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택배 왔어요. 수진이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뭔데? 법원에서 온 것 같은데요. 말레가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등기소에서 보낸 서류였어요. 이게 뭐지? 내용을 보니 논현동 땅과 관련된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 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요? 네.
어머님 돌아가신 남편분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레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형? 시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니요. 남편분의 친형이요. 미국에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네요. 원래 그 땅이 형제 공동 명의였는데 동생 몰래 어머님 명의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레는 아찔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변호사님, 그럼 내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화를 끊고 말레는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망했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말레가 상황을 설명하자 수진과 태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 순간 셋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어요. 만약 재산이 없어진다면 굳이 어머니와 함께 살 이유가. 수진도 흔들렸습니다. 시장 일을 계속해야 할까? 재산도 없는데? 하지만 말레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 원래 내 거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어머니, 만약 정말 내 거가 아니었다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수진과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원래 내 거 아니었던 걸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짓 했네요. 왜? 어머니 재산을 노렸던 저희가. 어머니는 이렇게 담담하게 포기하시는데. 태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말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잘 됐다고요? 응. 이제 너희가 진짜 선택할 수 있겠네. 말레가 미소를 지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고 싶어서 함께 사는 건지. 수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박말레 시댁이 맞습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변호사 같았어요. 네, 맞는데요. 말레가 문을 열자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박철수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말레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혹시 실수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박철수 씨의 형인 박철민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시아주버님, 말레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주버님이 살아계세요? 네. 미국에 계시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논현동 토지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사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동생이 정말 부인에게 그 땅을 물려주려고 했던 건지. 변호사가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이 형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말레가 편지를 읽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뜻이 적혀 있었어요. 형님, 제가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레와 태호가 걱정되어 그 땅을 말레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말레는 모릅니다. 언젠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알게 해주세요. 남편의 글씨였어요. 말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제 거였던 거네요. 네. 고인이 부인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시아주버님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미국에서 사업이 바쁘셨고 부인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고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신 줄 몰랐다고. 그때 수진이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시아주버니께 걱정 끼쳐드린 거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다행이라고요? 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시아주버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 원. 이건 뭐예요? 태호군 교육비라고 하시네요. 조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큰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레는 울컥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먼 미국에서도 이 집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가족 3명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욕심을 부렸는데 그 재산도 원래는 어머니 거였어. 태호가 말을 마저 했어요. 아빠가 엄마 걱정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잖아. 우리가 욕심 부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야. 말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요? 이 일로 너희가 변했잖아. 특히 수진이. 수진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도 시장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엄마가 원하시면 나도 시장 일 배워볼게.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말레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수지는 변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을 거고 태호도 때로는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거든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으로 살면 되죠. 가족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말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실망시킬 때도 있을 거고 화낼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수진의 말에 말레는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후 죽도 시장에서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와 수진이 나란히 서서 생선을 손질하고 주말이면 태호까지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말레 언니, 며느리 정말 달라졌네. 순자 언니가 감탄했어요. 그러게. 처음 봤을 때는 어쩌나 했는데 사람이 변하긴 변하나 봐. 하지만 말레는 알고 있었어요. 변한 게 수진만이 아니라는 걸. 자신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태호도 변했고요. 어머니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3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빈 의자 하나가 있었어요. 시아주버님이 오시면 앉으실 자리였어요. 미국에서 곧 오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 자리에 큰아버지 앉으시면 되겠네요. 태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어색하긴 왜? 가족인데. 말레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됐어요. 처음 만나는 시아주버님,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 하지만 이상하게 기대도 됐어요. 진짜 가족이 된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
그날 밤 말레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수진이 변한 것처럼 자신도 변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갈등이 있을 테고 서로 실망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족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 말레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겠습니까? 가족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레에게는 이제 분명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